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7번 문제 상해와 폭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죠? 예, 상해죄와 폭행죄. 자, 맞는 거, 옳은 거를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마지막 번, 5번이 답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5번이 답이에요. 답은 5번이라고 체크해 놓고요. 아,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기출문제 출력하실 분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이선주 경찰 공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기출문제 게시판에 업로드 해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거 하기 다른 데서 만약에 못 찾겠다, 나는 다른 데 가서 출력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공기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출에 가셔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서부터 차근차근히 왜 틀렸는지 볼게요.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 행위를 하였으나 단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 기수죄로, 단순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으면 중상해 미수로 처벌된다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지금 이거.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자, 일단 화면을 좀 바꿔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요 얘기에 대해서 좀 화면을 좀 바꿔볼게. 자, 보자고. 깨끗하게 하고. 자, 지금 현재 중상해에 대해서 지금 나와있거든요. 중상해. 일단 우리가 상해라는 거 있고 중상해가 있잖아요. 그죠? 상해가 있고 중상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구속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이랬단 말이에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중구속 요건이거든요.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가중적 구속 요건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요 상해죄와 일반 상해죄와 중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가중적 구속 요건도 있지만은 시험과 관련돼서 출제된 거를 갖다가 말씀드리자면은 미수 처벌이 없다는 거야. 뭐가? 중상해가. 그래서 그거가 키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다가 제가 좀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잠깐만 상해하고 중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수처벌이 없는 거예요. 미수처벌이 없어요. 뭐가 미수처벌이 없어요? 바로 중상해가 미수처벌이 없습니다. 예? 그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우리 문제에서 보셨듯이 여기 보시면은 중상해 미수죄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중상해 미수죄라는 것은 없어요. 왜? 중상해 자체가 미수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처럼 보시면 중상해의 고의로, 그죠? 어떤 범죄의 고의를 먹었어요.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한 결과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죠? 단순 상해로 그냥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단순 상해의 뭐로? 그냥 기수로 봐야 되겠죠. 그죠? 단순 상해의 기수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에 단순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쵸? 일반 상해의 미수 또는 폭행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상해 미수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1번에 틀렸다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에 가보시면은 갑이 A의 신체를 접촉함이 없이, 중요한 거는 신체를 접촉한 것이 없어요. 물리적인 어떤 접촉이 없었다는 거야. 자, A를 부딪힐 듯이 그러니까 부딪히려고 막 달랑말랑 막 이런 거야. 차를 쬐끔씩. 자,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조금씩 전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전진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A에 대해 위법한 유형령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차 범퍼가 어때요, 여러분?
위험하죠? 그래서 요 차를 쬐끔씩 전진 사건인데 이 차 쬐끔씩 전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유용력 행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가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거는 뭐로 봤었냐면은 그 특수폭행죄로 봤어요. 자, 자동차 범퍼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용력 행사 그중에 요 죄명은 뭐로 되냐면은 거기다 적어 보세요. 특수폭행죄. 판례 번호는 2016도의 9302. 특수폭행죄 2016도의 9302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차를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바로 위험한 물건으로 봤어요. 위험한 물건. 예. 되셨죠? 그래서 2번도 예, 틀렸다. 이제 3번에 볼까요? 3번 해설해 볼게요. 3번에 보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행위가 그죠? 독립된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이거 동시범 얘기하는 거죠. 동시 또는 이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간 차이가 있어도 되겠죠. 그죠?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답니다. 그 사망된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어요. 판명되면은 각자의 판명된 행위로 책임을 지우면 되겠지만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어. 누구의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공동정범의 예에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처벌한다 이래야 되겠죠? 3번도 그래서 틀렸어. 이제 4번에 보자고. 자, 4번. 자, 요거는 좀 떨어져 있어야지 되겠다. 그죠?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 자, 이제 4번 봅시다.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범죄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행위자와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 부착은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몸 가까이 소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이걸 뭐 몸에 부착되어 있거나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좀 드려볼 말씀이 있는데 메모를 여러분이 또 하셔야 되겠죠, 그죠? 메모할 걸 좀 말씀 좀 드려보는데 물리적 부착 요거 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휴대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따로 화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자, 지우고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휴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휴대. 자, 거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휴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에서는 92도의 381 판례에서 어떻게 휴대를 규정하고 있냐면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어쩐다?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거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꼭 틀린 사례입니다. 틀린 말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틀렸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가까이 또는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꼭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그죠? 예를 뭐 건빵 주머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놨다든지 아니면은 뭐 옆에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메고 있다든지 언제든지 범죄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온 건데 22년 경위 공채 시험에 나온 건데 문제인데
어떤 게 시험에 나왔냐면은, 자, 22년 경위 공채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 자, 기거하고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휴대가 되냐 안 되냐 그랬는데, 이거는 휴대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중요한 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범죄 현장이란 말이라. 그죠?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바로 그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거 있는 저기 잘못네, 장소라고 해야, 고관한 잠깐만, 기거하고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 갖고는, 그죠? 예, 우리 휴대라고 보진 않아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 틀린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나왔었어. 기거하고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휴대로 보지 않습니다. 되셨나?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5번을 볼 건데, 5번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특수폭행 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 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요거 판례 판시문 그대로 나온 거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판례가 판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봐. 판례 번호를. 시간 되시는 분은 검색해 보세요. 2018도에 3443, 2018도에 3443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지문은 지난 2023년도 경찰 간부 시험 경위 공채에 나왔고요. 2019년에는 철도 경찰에도 요 지문이 나왔어요. 요 지문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 2의 특수상해죄에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어쩐다? 형법 제257조 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예, 요걸 요 문장 문구를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맞는 지문 몇 번?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 이거는. 예? 어려운 건 따로 있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마칠까요? 그러면 마칠게. 그러면 고맙습니다.